저는 이런 경우를 좀 본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을 보고, 직무가 잘 맞을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 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게 된 상황이에요. 좀 뭔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따로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좀 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연애랑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해봐야겠죠.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회사나 커리어도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또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또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뭐 회사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라면 그 내부에서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 같아요. 음, 직군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밖에서 새로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회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회사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세이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처음 직장을 잘 잡고 거기서 첫 연봉을 높게 받아야지 그다음에 내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본인이 정말 능력자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만 보고 커리어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나중에 그 커리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늘어났다라고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정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 내 호기심 혹은 내 패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회사도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 형태로 커리어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취업하게 된 개발자들하고도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네카라코 베당토 중에 한 기업에 들어갔는데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나는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회사가 이제 정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그거랑 달라졌을 때 다시 이직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내가 좀 개발을 더 하고 싶었는데 개발하는 업무보다는 보완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게 또 고민이다라고 하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라든지 회사 네임밸류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생태계를 놨을 때 어차피 또 다시 하는 건 이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가기보다는 나는 이런 생태계에서 일을 하는 게 맞고 좀 더 나의 역량을 더 낼 수 있는 거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회사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나의 장점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개발자건 어느 직업이건 프로페셔널은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뭐 평균 이상의 환경이라면은 그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 성공으로 이끄는가 그런 부분을 포커스 하시는 게 아마 정말로 나만의 경쟁력을 갖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것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으로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이제 나의 경쟁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 특히 나에게 유용한 아픈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매니저랑 일하는 거. 배울 게 많은 그런 좋은 매니저 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뭔가 내가 발전이 막히거나 했을 때 나에게 선의를 바탕으로 좋은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회사의 명성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물론 큰 회사 한 번 다녀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더 알 수 있고 후회도 안 남을 거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라.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기술을 공부해라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특히 내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고 커리어 초반에 좋은 매니저랑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매니저가 내 평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자기 분석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례로 이제 개발자들한테 물어봐요. 왜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자바를 선택을 했다라는 대답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라든지 그 이력서에 녹여낼 때는 내가 이 자바라는 언어를 그러니까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사실 신입한테는 되게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입 개발자들 이력서를 보면 그냥 조금이라도 공부한 기술 스택을 되게 많이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 면접을 볼 때 답변을 하지 못해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많이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자바라는 언어를 안다면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알고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깊게 파보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개발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커리어에 있어서 신입과 경력직이 각각 좀 중요하게 두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좀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니어한테는 바라는 게 시니어만큼 있지는 않으니까 뽑는 프로세스도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니어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하이링 매니저들이 주니어한테 바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잡 디스크립션에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서 정말로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중에 한 80%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니어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뭔가 탄탄한 기본기, 개발자면은 코딩을 잘해야죠. 주특기인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대학생이고 뭐 3학년이거나 2학년 그런 분들이라면 저라면 인턴 해보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인턴에서 실무 경험 쌓으시고 또 이력서에 한 줄 적고 결국 주니어한테는 성장성과 기본기가 더 중요하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는 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완성된 사람들이니까 기술적인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일을 맡겼을 때 그러니까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도 물어보고 이해를 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고 또 결과 주변에 잘 이야기하고 다음 스텝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프로젝트의 리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업계가 큰 것 같아도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또 평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를 뽑을 때는 이제 레퍼런스 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결국 시니어는 그 경험 그리고 좋은 평판, 커뮤니케이션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은 기본이고 그 위로 더 이제 요구되는 조건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경력직 분들 이제 대할 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오랜만에 면접을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면접은 면접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을 어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질문을 정리를 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 가시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특히 경력직한테는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게 우리 회사인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 회사에서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라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을 만큼 저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경력직 분들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맥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성장하는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조건은 내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커리어 초기라면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와 조직 내에서 힘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방패막이가 돼줄 수도 있고 힘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마지막 포인트는 회사의 문화.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생각해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냐. 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내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회사의 문화가 어떤 건지는 사실 들어가서 일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관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뻔한 질문 말고 정말로 내가 궁금한 거, 정말 호기심으로 궁금증으로 하는 질문들이 제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매출액 얘기해 주세요. 뭐 올해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선을 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잘 대답해 주면은 어느 정도 회사 문화가 좋구나의 척도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무슨 일을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 선택하시고 평가하나요? 뭐 그런 질문들도 좋은 질문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하나보다 많은 경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한 군데 갔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길게 보면 내가 두 군데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뭔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면 이 중에 내가 지금 안 가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조금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이제 본인 안에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가 있는 회사에 가는 것도 좋지만 회사라는 게 면접만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곳이고 이제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사전에 모든 걸 알고 가기는 어렵지만 근데 내가 그래도 면접이라든지 사전에 기업 연구를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어느 정도 척도에 맞춰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좋을지 우선순위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나의 인생 목표라든지 그런 꿈이라든지 비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지 후회가 덜하고 좀 더 이룰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특히 경영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인지가 사실 회사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선택할 때 대표님이 중요한지 아니면 회사 비전이 중요한지 회사의 성장 속도가 중요한 건지 약간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1, 2, 3위 정도 세워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약간 이런 선택의 고민이 왔을 때는 대기업 생태계가 나한테 더 맞는지 아니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맞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더 영향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도 좀 더 많은 개발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간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개인 뭐 그런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력서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